안녕하세요. 용윤다육입니다. 오늘은 제2탄으로 다육 용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탄에서 못다한 아이들 26번째부터 46번째까지 간단한 용어들을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옥상에 있는 다육이들인데요.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고 있죠. 아주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용어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26번째, 수영. 수영이란 뭘까요? 수영이란 나무나 다육식물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 이렇게 쭉 생긴 모양들을 보고 수영이라고 하죠. 27번째, 외두. 외두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목대로 쭉 입장이 자라는 것을 외두라고 합니다. 이 옆에 아이도 마찬가지죠. 28번째, 쌍두. 쌍두는 처음부터 이렇게 한 몸에서 두 개로 이렇게 자라는 것을 쌍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자라게 되면은 이제 3두, 4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군생. 군생이란 한 몸에서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자라는 것을 군생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한 몸에서 쭉 여러 개가 쭉 나왔죠. 이런 것을 군생이라고 합니다. 30번째, 합식. 합식이란 외두나 쌍두 난 작은 아이들을 한 화분에 심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종류의 아이들을 함께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것도 합식이라고 하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퍼플딜라이트도 합식을 쭉 해준 거죠. 여기 라울도 마찬가지고 용월도 이렇게 합식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들을 한꺼번에 심어주는 것을 합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종류 여러 가지 종류를 한꺼번에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합식이라고 합니다. 31번째, 철화. 철화란 한 뿌리에 여러 개의 줄기가 붙어 부채 모양으로 늘어나며 성장하는 돌연별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뿌리에서 쭉 부츠꼴식으로 쭉 올라왔죠. 이렇게 해서 위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이제 철화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는 익스펙트리아 철화입니다. 32번째, 피멍. 이것은 다육이 입장에 얼룩덜룩 물이 드는 문양이 나타나는 다육이를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멍이 이렇게 군데군데 여러 군데로 다 이렇게 피멍이 들어있죠. 이런 것을 피멍 들었다고 합니다. 33번째, 웃자람. 웃자람이란 다육이가 성장하면서 잎과 잎 사이가 멀리 벌어지고 줄기가 길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서는 총총이 이렇게 잎들이 자랐는데요. 여 밑에서부터 쭉 보면은 뜨문뜨문 이렇게 자란 것을 웃자랐다고 합니다. 34번째, 굽기. 굽기란 빛을 많이 쬐어주고 빨갛게 또는 노랗게 물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굽기를 하면은 좀 단단해지고 아이들이 동글동글해지죠.
이런 미인 종류들이 특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되는 것을 이제 굽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번째 목질화. 목질화란 다육이의 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 껍데기처럼 갈변하고 굵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을 목질화가 됐다 이렇게 말하죠. 얘는 청키인데요. 아주 또 물이 들면은 코끝이 아주 빨개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36번째 분지. 분지란 원래 줄기에서 갈라져 나간 줄기로 얼굴이 하나에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의 줄기로 쭉 이렇게 자라다가 옆으로 하나 퍼졌죠. 또 하나는 올라가고 또 이것도 자라면서 또 옆에서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 나무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이런 현상을 이제 분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37번째 무지. 무지란 다육이의 본연의 색을 띠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빨갛게 물들고 한 것보다는 본연의 색, 자기의 색깔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무지라고 합니다. 38번째 이꼬지. 이꼬지란 잎의 생장점을 잘 떼내어 번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도 이꼬지를 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있죠. 이꼬지는 이렇게 아이들을 생장점을 잘 떼어내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잎장도 나오고 뿌리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꼬지를 할 때는 이 잎들이 아주 튼실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띄어서 하시는 게 100% 성공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흑계리인데요. 아주 튼실한 아이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놓았더니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이런 상토나 이런데 뿌리가 나오면은 이렇게 살짝 올려 놓아서 뿌리를 살짝 땅 속으로 이렇게 심어 주게 되면은 또 하나의 개체수가 늘겠죠. 이것을 이꼬지라고 합니다. 39번째 적심. 적심이란 옷자란 아이들 중간을 잘라 새로운 순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도 적심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쭉 자란 아이를 너무 웃자랐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을 잘라서 이렇게 새로운 순이 나오게 유도하는 방법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40번째 삽목. 삽목이란 자구 혹은 줄기 윗부분을 잘라 말린 후 땅에 심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웃자란 아이들을 이렇게 잘라서 적심한다고 하죠. 이렇게 잘라서 말려 놓다 보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뿌리가 나온 것을 이렇게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는 것을 삽목이라 하죠. 41번째 꼬집기. 꼬집기란 일부러 줄기에 생장점을 따주어 다른 생장점에서 여러 개의 아이들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이렇게 돼 있죠. 쭉 이렇게 잎장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를 핀셋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따주는 거죠. 따서 생장점을 없애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이렇게 또 자구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이제 꼬집기 한다 또는
순 따주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도 꼬집기를 해서 여러 개의 자구가 이렇게 발생이 됐죠. 42번째 파종. 파종은 말 그대로 씨를 받아서 이 땅에다가 뿌려서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43번째 휴면. 휴면은 식물이 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또는 둔화되는 상태를 휴면 상태라고 합니다. 하영종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휴면을 하죠. 그리고 동영종은 또 여름에 휴면을 하는 상태를 말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휴면이란 쉽게 얘기해서 잠을 잔다는 뜻입니다. 44번째 묵은둥이. 묵은둥이란 몇 년 정도 오랜 기간을 자란 아이들을 묵은둥이라고 하죠. 여기 양로가 있는데 목대가 아주 굵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묵은둥이라고 합니다. 45번째 동영종. 동영종이란 여름에 휴면을 하고 가을, 겨울에 잘 크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46번째 하영종. 하영종은 봄에서 가을까지 성장하고 겨울에 휴면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동영종과 하영종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거의 하영종은 여러분들께서 키우시는 국민 다육들이 거의 하영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2탄으로 다육이 용어 정리 전해 드려보았고요. 이 다육이 용어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초보 맘님들께서 또 용어를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용어 정리를 해드려 보았습니다. 이제 유튜버나 이런 거 시청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용어 정리 제2탄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용현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